그 때문에 이 이전받은 사람들은 이 2호 건설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싶으면은 다시 판결을 할 필요가 없고 앞서 받아놓은 판결이 있으니까 이거를 소송물 승계를 받아가지고, 근데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 이렇게 승계를 받아가지고 승계 집행물을 부여받아서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이 앞서 받은 판결의 효력을 이용하는 게 승계 집행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의사표시 간주 효과가 생긴 후에 이렇게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소의 1로부터, 이게 등기 권리자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할 판결을 받았으니까 2호 건설 주식회사에서, 분양회사에서, 건설사에서 이렇게 이제 그 소유권 이전을 받는 거죠. 그 권리를 판결로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소의 2, 3, 그 다음 특별 항고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 권리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판결로 인한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시 소를 2호 건설한테 제기할 필요가 없이 승계집행물을 부여받아가지고 그 판결의 효력을 이어받겠다, 기판력을 이어받겠다는 게 승계집행문의 목적인데,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 간주 효과가 생긴 후에, 이렇게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될 수 없고 원칙 그냥 부동산 등기법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 절차를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하는 거는 이렇게 60조, 이건 구분 건물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 분양자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게 전매를 많이 하죠. 네, 아파트 전매, 신축 아파트 전매 해가지고 소유자가 계속 바뀌죠. 그럼 최종 소유자와 최초 분양자가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건설사가 안 해주면은 판결 받아야죠. 예. 그런데 이미 여기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 2011 가합 50429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판결을 효력을 쓰기 위해서, 기판력을 쓰기 위해서 승계 집행물을 부여받을 것인데, 여기 이 경우에는 의사표시 간주가 생긴 후에 되는 거라서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하거나 다시 2호 건설에 대해서 지금 판결을 얻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 판결을 소를 다시 제기하라 이겁니다. 2호 건설한테. 등기법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대위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갖고 오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역시 안 되면은,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기법 규정에 따라서 첫째, 둘째 이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2호 건설한테 다시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승계집행물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버지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이 어떤 원인 무효의 사정으로 어떤 사람에게 부동산이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 이 아버지가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아버지가 그 원인 무효에 적법하지 않게 원인 무효의 원인으로, 원인 무효의 사유로 등기를 몰래 이전한 그 사람을 상대로 당연히 소를 제기해가지고 재판을 얻었어요.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에 대한 등기를 해가지고 되돌려 갖고 와야죠. 아버지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아버지가 그걸 갖고 오지 못하고 판결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의 상속인인 그 아들은 다시 그 사람을 상대로 원인 무효의 등기를 한 거를 가지고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죠. 아버지가 이미 소를 제기해서 받아놨잖아요.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송물이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승계집행물을 부여받아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해서 판결을, 소를 다시 제기하지 않고 두 번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소를 제기해서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그 판결의 효력, 기판력을 아들이 받을 수 있게, 아들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그 사람하고 싸워서 승소한 거고 아들은 직접 소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판결의 기판력을 얻기 위해서 승계집행물을 부여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승계집행문 제도가 이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이 2017년도 판례 이 사안에서 의사표시 간주가 이렇게 생긴 후에 이런 경우에는 승계집행물 부여가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원래 따라서 공동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이렇게 2호 건설에 대하여 판결을 지금 다시 신청하라고 되어 있죠. 네, 승계집행문 부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구분을 해가지고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맞는 내용이에요. 네. 4번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 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승계집행물을 부여받지 않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승계집행을 부여받아야죠. 네. 절차를 밟고 해야죠. 2009년도 판례고 승계집행을 부여받아야 된다. 부여받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적법하다. 네, 판례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네, 다 맞는 내용이었고 5번이 틀렸나봐요. 채무 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을 개시된 시점, 상속이 개시된다는 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이 개시되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이 개시된 당시로 소급해서 상속 포기 효과가 발생하죠. 이 사람은 이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부치지만 상속에 관련해서는 남남이 완전 남남이 되는 거죠. 포기한 후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물을 부여받아. 아니 이미 포기를 했는데 뭘 승계집행물을 부여받아가지고 압류 전부명령을 받아요. 다 무효죠. 네. 상속을 포기했으니까 이미 그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 소급해가지고 상속권이 아예 없어졌어요. 네,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 네, 이렇게 압류 전부명령 받으면 다 무효라고 그랬죠. 상속 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물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피전부채권 전부채에 이전한다? 엥? 집행물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등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부정되지 않았더라도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바꾸면서 아마 접속사들도 중간에 그 연결 고리들도 아마 바꿨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 틀린 문장으로 만들려니까 이런 어색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일단 5번이 틀렸어요. 2002년도 판례고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자꾸 승계집행물을 부여받아서 이 지금 동인이라는 게 이게 지금 상속을 포기한 그 상속인을 말하는 거죠. 네,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신청하고 이렇게 해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 무효다 이거죠. 네. 적격이 없는 자를 상속 포기했으니까 이제 남남이라고 했어요. 피부치지만 상속에 관련해서는 완전 남남이라고 했어요. 돌아가신 분이랑 이루어진 이상 이전이라는 시제편속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 무효다. 상속 포기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이런 걸 다투지 않았더라도 네,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도 네,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상속 포기했다는 이거 자체만으로 당연히 네, 그런 채권 압류 전부명령은 다 그러하다라는 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론을 바꾸려면서 네, 그 중간 연결고리까지 같이 바꿨다는 거죠. 5번 틀렸죠. 네. 승계집행물은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너무 중요하죠. 네. 지금 민사집행법 이 객관식 문제가 지금 다 2차 논점 밭입니다. 밭. 네.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죠. 25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옳지 않은 거.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이거 그냥 조문 내용이죠. 네, 간접강제는 261조에 있어요. 네, 행정심판법에도 간접강제가 있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가 그 행정청의 처분을 직접 처분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직접 처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처분의 성질상. 그럴 때는 이렇게 그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결론대로 그걸 이행을 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배상을 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어떠한 그 처분을 국민에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미적미적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루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그 늦어진 기간에 따라서 배상을 하도록. 그래서 이 간접강제는 행정심판법에서도 나오는 개념입니다. 행정법에서도 나오는 개념이죠. 민사집행법도 동일해요. 네. 간접강제를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 간접강제 상대방이 그런 걸 안 지키고 버팅긴다든지 네, 그러면은 어떤 강제할 방법이 필요하죠. 이랬을 때 뭐 돈으로 배상시키는 수밖에 없죠. 예,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261조 민사집행법 261조에 간접강제가 있습니다. 조문 내용이니까 맞고 부대체적 자기 채무로서 예, 대체할 수 없는 자기 채무라는 거예요. 네, 반드시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자기라는 거는 네, 적극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하죠. 네. 그리고 부대체적 대체할 수 없는 거. 네, 남이 대신해줄 수 없는 거라는 얘기죠. 네. 어떤 피아니스트의 공연, 그 피아니스트의 공연은 그 피아니스트가 와서 피아노를 연주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이 대충 피아노 칠 줄 아는 뭐 다른 피아니스트가 와서 피아노 치는 거는 뭐 비스무리할 수는 있지만 그 오리지널은 아니죠.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거는 그 상법에서 그 장부 서류 열람 이거 신청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다가. 네, 3% 이상 갖고 있어야죠. 주주 3% 이상 주주. 그랬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네, 장부를 안 보여주는 거죠. 서류 같은 거를 회사에서. 네.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보여달라고 강제적으로 법원에다가 신청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꾸 버팅기면 이제 돈으로 배상하게끔 하는 거죠. 네. 장부 서류 열람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관에 대해서 간접강제 결정의 주문에서 허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이러한 간접강제 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 의무는 시기가 범위가 불안정적이고 라고 봅니다.